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단식 5일째 이재명 소환 또 불발. 홍준표 반찬 투정하는 어린애냐입니다. 오늘 아침 국민만 믿고 가겠다며 단식 투쟁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에게 홍준표 대구시장 밥을 안 먹겠다고 반찬 투정 부리는 어린애처럼 나란 일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웰빈 단식, 관종 DNA, 출퇴근 단식까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식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오늘 예정된 조사는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소환 요청이 있으면 가겠다고 밝혔는데 검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오늘 조사는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다 아시다시피 국회 일정상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고한 바대로 다음 주 소환 요청이 있으면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온병을 의심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온병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온병 보도에 대해 유감스럽다. 지난 주말 사이 이 대표 앞에 놓여있던 이 보온병이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안에 사골 곡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건강관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건데요. 민주당은 탈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물과 소금이 들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가 책상에 올려놓고 털어먹은 건 이 갈릭 소금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밤 10시면 대표실로 다시 돌아가는 이 출퇴근 단식 비판에 대해선 이 7인의 멤버인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저녁에 당대표실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은 이제 야간에까지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장에 있으면 수많은 당직자와 그다음에 경호 인력들이 같이 거기 있어야 되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희생 각오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단식한다고 하는데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네, 사실 이 출퇴근 단식쇼라는 비판이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4년 전에 상대당 인사를 향해 했던 조롱 섞인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해 단식에 나섰던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당시 낮에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농성을 하다가 저녁에는 국회 천막으로 가 잠을 자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웃음도 희망도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의 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단식 처음 봤고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단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수단인데 지금 정기국회 중인데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한다. 좀 안 맞는 컨셉 같습니다. 네, 여당의 단식 투쟁 유경험자 또 한 명 있습니다. 2018년도 원내대표 시절 국회 계단 밑에서 밀짚 모자를 쓴 채 이른바 노숙 단식에 들어갔던 김성태 의원입니다. 이 단식도 뭐 밤에 또 이상하게 또 뭐 조금 섭취하면서 단식을 하는 모습 보면 한 달, 두 달 해도 그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인권 운동가, 민주화 운동, 뭐 심사회 운동가 뭐 이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노숙 단식. 그게 실질적으로 뭐 자부심 단체에서 CCTV까지 설치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당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사흘째 단식 중이던 김 전 대표. 괴한의 피습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기 뺀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저는 원래 새누리당 편이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경찰 불러요. 이명박근혜 들 나는 정말 싫어. 야, 그럼 김정은 좋냐? 니 잘났다 임마. 김정은이 왜 좋아? 대한민국이 좋지.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자신 이제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제1야당 대표가 이 단식이라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란 해석과 함께 그럼에도 멈추는 것도 용기라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구속을 면하기 위한 거다. 얼마나 구속이 두려웠으면, 구속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다시는 되돌릴 길 없이 그냥 늪에 빠져 잠겨버린다. 그걸 본인이 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이 선뜻 받지 않을 것이라는 건 충분히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모로 그 공익과 대의 명분에 쫓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저는 좀 지혜롭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난주에 여러 가지 과거 단식 사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명분 없이 끝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끝까지 함께 가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구 조건이 이런 거였어요.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방향 전환,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하라, 그리고 네. 국정 쇄신과 개각을 하라라는 건데 어느 것 하나 사실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면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83년에 김영삼 총재 단식하고 비슷해. 김영삼 총재가 내건 것도 전두환 정권이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였거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쓰러질 때까지 가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총재가 23일간 이제 단식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마 뭐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정도까지 이제 가다가 이제 할 건데, 저도 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상황에 맞는 거냐, 특히 이제 이 정기국회에서 이제 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뭐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모든 네. 초점이 다 여기에 가는 거가 조금 문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단식에 대해서 이제 뭐 여야 양쪽에서 이제 조롱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관종의 DNA, 김기현 대표 이런 말씀도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품격에 맞지 않는 전 단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약간의 존중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사실 여당, 야당 모두 단식 투쟁을 했던 전적이 있거든요.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난데없이 뭐 보온병이 논란이 되기도 하고 단식 투쟁 상황이 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식이란 건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네. 자신의 생명을 거는 만큼 사실상 이런 조롱으로 지금 연결되는 행위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뭐 이런 공방조차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재명 정치공학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단식은 이 김진애 에디터가 말씀하셨지만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남아요. 네. 역사적으로 단식을 23일간 김영삼 대통령이 했고, 누구는 10일간 했고, 누구는 11일간 했고, 그만큼 이분들한테 늘 꼬리표처럼 또는 어떤 훈장처럼 남는 것이 이 단식이라는 마지막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단식이라는 어떤 과정이 과연 나중에 후대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정말 진정성 있게 결기를 다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그런 정치 행위를 했다라고 기록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단지 네. 시간을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행위인가의 척도는 진정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단식이라는 어떤 과정들이 과연 결기가 있고 진정성이 있을까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검찰은요,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런 한 인터뷰 기사의 보도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억 6천만 원을 건네고 가짜 인터뷰를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단순한 책값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혼맥 지도라고 하는 지도책 8,900페이지 되는 책을 이렇게 손으로 제본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김만배가 형 제가 그걸 살게. 그 책이 비싸다. 책값이 굉장히 비싸다. 얼마냐? 1억 넘는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을 하겠다. 저는 사실 1억 5천도 싸다. 이 데이터를 언론사가 가져가면 뭐 이거 가지고 2차, 3차 가공해가지고 써먹을 뿐입니다. 이 자료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치다. 누가 아까 그 검사가? 아니, 누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네, 김진애 에디터님, 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책 3권의 가치가 1억 6천만 원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만난 적도 있고 저 책의 원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책에 이제 혼맥 지도를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국내 재벌가하고 뭐 이를테면은 뭐 조선일보 같은 이제 언론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혼맥이 다 연결돼 있고 어떤 관계인지를 이걸 이만한 이제 뭐 종이에다 만들고 그거를 이제 책으로 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팠습니다. 이거를 보통은 잘 모르는 내용들까지 굉장히 봤고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봐도 좀 굉장히 남들이 잘 내기 힘든 디테일한 정보까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평가하는 가치와 이게 네. 시장가에서 이를테면 한 권에 18,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5천만 원에 이제 한 권당 이렇게 네. 주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김만배 씨, 그러니까 한국일보에 비슷한 때 80년대 초반에 신학님, 김만배 둘 다 입사를 해서 이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김만배를 제대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다라면은 이런 금전 관계는 없었어야 된다. 이게 뭐 만약에 뭐 이게 조작을 위해서 매수한 건지 제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가 됐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네.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저기의 내용이 뭐냐면 부산저축은행의 당시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가 이 조우영이라고 하는 이 브로커, 네. 대출 브로커를 실제 이제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라는 의혹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저 인터뷰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그때 그 조우영의 변호사가 누구냐면 박영수였고 박영수를 소개시켜준 게 김만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다 주지로 알려졌던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조우영이 들어갔으니까 커피 한 잔 줄래?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로 그러면 다 조작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사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종근 실장님,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긴 합니다. 네. 여당에서는 근데 지금 희대 부패 범죄자들의 결탁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와 관련된 모든 증인들이 아까 관련자들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미 검찰에서 증언을 했고요. 김만배 씨 본인도 이 9월 15일 날 신앙인과 만나서 인터뷰를 한 지 3개월 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에 소환돼서 불려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찰이 당신은 윤석열 당시 이 검사와 이 조우영과의 어떤 커피 먹는 것을 사실에 인지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게 수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조우영 씨 검찰에 가서 어떻게 증언했냐면 이렇게 지금 증언에 대해서 미리 전화를 했더라. 김만배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부터 엉뚱한 방향으로 이걸 이끌 테니까 거기에서 그냥 네라고만 해라는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모든 관련 증언자들이 모두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다시 검사가 뭐 이렇게 이 추적을 한다? 그것도 전 이해가 가지 않고요. 더군다나 100억을 출연을 해서 언론재단을 만들겠다. 이 언론재단이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리면 언론진흥재단, 문화재단 아닙니다. 이런 이 사설 그런 식의 재단을 만들어서 전직 그런 언론 출신들을 전부 다 기용을 한 다음에 자신들의 뜻에 맞게 이 대장동과 관련된 기사를 영향을 주겠다라는 게 김만배가 지금 그 신학님 씨를 지금 이사장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제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증언, 그러니까 당시의 이 녹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창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 다음 앵커 에픽 함께 보시죠.